하면 이 보일러값 아끼지 말아라. 오히려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는 그 비용이 더 비싸니까 내가 가난하고 생각할 때는 보일러나 이런 비용 팍팍 틀면서 아주 나의 몸을, 나의 컨디션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보일러 좀 아끼려고 좀 덜 틀었더니 추워서 옷 입고 있다가, 네, 지금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를 이제, 이거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셨는지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에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도 아니었고, 가난한 아버지도 않고,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꿈을 크게 크시는, 부자를 꿈을 꾸시는 아버지가,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이 주인공이 되게 부러웠던 내용이요. 우선 첫 번째는 하와이에 산다는 거. 우리 진짜 꿈에, 로망에, 야, 하와이 한번 딱 가보면 진짜 거기 마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CEO 앞에서 그냥 맥주 한잔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부자 아빠 그 하와이에서 이제 자랐다는 거, 이게 하나가 너무 부러웠고요. 그다음에 진짜 부러웠던 게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 제가 볼 땐 두 분 다 훌륭한 아빠다. 두 분 다 충분히 훌륭한 아빠인데 이 아버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아버지 속에서 본인도 깨닫고 배우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20년 전에 이런 책을 썼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그 책을 내셨을 때 굉장히 커다란 비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이 너무나도 이렇게 와닿아서 분명히 책을 막 시리즈로 사서 제가 보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느꼈던 느낌이랑 지금 느꼈던 느낌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최소한 10년 전에 이 책을 샀었는데요. 그 책을 사서 그때만이라도 제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지금 조금 더 큰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아마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지나간 건 후회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일을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죠. 오늘 되게 집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목요일 4시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지금 빅토리 메타님께서 이제 4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금요일 4시로 옮겨갈 예정인데요. 또 금요일 4시에는 또 어느 분이 또 겹치지 않을까. 아무튼 또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저는 현재 지금 4시가 좀 편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예. 대리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책을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맞는지, 책을 읽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다가, 제가 북라떼라고 지었습니다. 북라떼 앞에 사이에, 여러분 꼰대라는 얘기 좀 아시나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령층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꼰대가 하는 잔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꼰대라떼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북라떼. 근데 꼰대가 좀 생략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달달함은 책임 못 집니다. 이 의미가 제 이야기가 너무 달아서 책임 못 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꼰대 같아서 좀 씁쓸해도 이해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필 받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읽어볼게요. 자, 나의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가깝게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어서오세요. 124님. 와, 감사합니다. 오, 감동인데요. 와,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신다는 건 저에게 어깨 으쓱할 만한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만약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두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 후로도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과정을 수행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에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를 남기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좀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제가 이 한 줄만 가지고 오늘 1시간을 다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경매를 공부를 해야지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미룰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경매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겠다 딱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강료는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 이상이긴 하는데요. 제가 이런 수강료를 태어나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라면 내가 기꺼이 돈을 던져도 되겠다 해서 딱 따라가는데 그분이 이제 경매하셨던 이제 경매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경매 절차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세입자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명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용어 같은 게 좀 약해요. 그냥 쓱 보고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슨 의미만 제가 이해할 정도로 이해를 하지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름도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 그런데 왜 경매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되게 가슴이 아픈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이제 수업을 이렇게 딱 듣고 있었는데요. 다른 수강생이 이제 명도 과정에서 살고 계신 분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버티고 계시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까지 딱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언제 며칠까지 나는 몇 시에 여기를 갈 것이고, 만약에 그 시간까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면 나는 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동반을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집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디 커튼뒤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커튼뒤를 확 열었더니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 2명이서 거기서 숨죽여서 커튼뒤에서 숨어 있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도 이제 커튼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발가락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커튼 뒤를 딱 열었더니 아이들이 딱 있었다. 그 얘기를 보는 순간 와, 진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제 상황이 더 비참했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비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부모로서 진짜 이런 환경을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경매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도 이제 되게 억울한 분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놓고 갔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걸 딱 보면서 아, 이런 아버지들,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또 그분들의,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게 커온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데, 야, 이거 참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말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유, 그 사이에 와주신 우리 도도한 젤리비님, 군밤자리님, 레지 브레스님, 근손실 비타민님, 키키카카님,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우리 레지 브레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잘 못 들었었는데요. 뭐, 마이크 가능하실 상황이 되시면 또 마이크 키고 또 얘기. 네. 레지 브레스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였어요. 약간 그 월급이 나왔었는데 이제 보통 일한 값을 월급 받는다는 생각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역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음. 이만큼 주는 대신 나는 다른 거 빚졌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오, 진짜? 그런 네. 마인드로 일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그런 게 좀 눈에 들더라고요. 약간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좀 처음부터 너무 센 연봉이 나오면 이제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바라는 게 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인제 그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시고 난 다음에 인제 가신 거고, 초창기에는 그러진 않으셨죠?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 그냥 저도 이제 그때 그냥 대학교 저희 그때 2학년, 3학년 중이었는데 그때 뭐 알 리가 없었고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가치 기대하는 것일 텐데 음. 그래서 약간 그 값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것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가치를 기대하고 했는데 너무 성과가 안 좋으면 그 이상의 것으로 그냥 안 좋게 조치를 취해지더라고요. 음. 야, 근데 마인드가 되게 좋으시다. 오, 그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쳤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냥 나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이게 약간,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월급이 직장에서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연차 그럼요. 쌓이면서. 기대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희 아빠는 이제 그 임원 출신이었으니까, 임원은 당연히 뭐 연봉이 억대인 건 음. 기본이겠죠. 근데, 이런 아. 생각 반면에, 부자였구나. 아니, 네네. 예, 이런 생각 반면에, 사회초년생은 300도 급급해요. 왜 이런 엄청 차이 날까 생각해봤을 때, 임원쯤 올라가면 기대하는 가치가 달랐던 거죠. 회사 측에서. 반면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는 것도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네. 근데 제 책 제목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를 이다 보니까 우리 레직 브리스님한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으면, 네. 제, 제가 생각할 때는 레직 브리스님 아버지는 감히 부자 아빠에게 좀 가깝다고 보여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 거에 비교하면 우리 아빠한테 배운 이 점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저희 만약에 책을 아빠가 썼다면, 일하는 네. 거를, 그러니까 일적인 거를 저희는 절대 공유 안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일을 찾는지 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약간 부자 아빠들을 봤을 때 오히려 자녀들한테 보이는 물질적 투자를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 약간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약간 뭐지 중학교 때 패딩이 유행일 때 N사 패딩 새달 아빠는 백년짜리 아빠는 거부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저희 집에 이제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반에 얘는 뭐 그냥 얼리어답터예요. 그쪽 브랜드로. 음, 근데 제가 그거 의아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을 자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애보다 우리가 더 돈 안 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부자 아빠들만 리그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현실적 문제가 세금 문제거든요, 결국. 네, 그러니까 돈 맞아요. 많다고 아이한테 지원을 세게 해주고 이걸 다 씀씀이가 커지는 거를 그거 했다가 세금 폭탄 맞으면 바로 나락 가거든요. 그쵸. 지금은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그래서 문제. 약간 세금 근데 문제도 레벨에 있고 따라 약간 그 틀리죠. 네네. 세금, 저축 이거를 우선시로 알려주려고 저 진짜 어이없는 게 진짜 초등학교 때도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 사 먹자고 해도 그렇게 거절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반면 옆에 친구는 오히려 그냥 너무 쉽게 사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슬퍼하면 걔 엄마가 저한테 사줬어요, 그거를. 아니, 그 아버지한테 초콜릿 사달라니까 아버지가 무조건 안 된대요? 그냥
거의 그렇죠. 1,000원짜리 초콜릿이 지금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동전 하나도 셔틀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친구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친구네 가는 엄마가 있어요. 그럼 걔한테 친구네 보면 걔네 엄마가 사줘요, 저한테. 저희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딸도 그래요. 네. 네, 진짜 오히려 그 느낌. 근데 대신 이제 그런 보이는 물질적인 지원이 없는데, 약간 뭐랄까, 진짜 절체절명 순간에서는 또 아끼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지금 이제 정말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나갔을 때, 혼자 갔었을 때, 네. 그때 항공권을 그냥 정말 흔쾌히 긁어주고, 뭐 캐나다 갈 때도, 오. 지난 캐나다 갈 때도 50만 원 그냥 보내주고, 경비를 쓰라고. 거의 이제 그 소비 음. 물가가 다르니까 한국에 비해서. 그런 아.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그러니까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줘요. 그러면은 그 초콜릿을 얘기하는 그 시점이랑 비행기 네. 티켓을 얘기하는 그 시점이랑 아버지의 부는 동일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툭 까놓고 말하면, 그 비행기표 끊어줄 때는 그게 좀 비슷했구나. 비슷했겠어요. 왜냐면 사실 네, 비행기를 끊어줄 맞아요. 때 음.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 끊어줬거든요. 음. 우리 마일리지 크리스앤더님, 끊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목적 네, 없는 맞아요. 소비는 진짜 그만, 목적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예. 되게 진짜 중요해요. 비행기표 끊어주고 항공권 때는 마일리지 끊어주고 막 그랬을 정도니까. 그래서 유류할증료를 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네. 싱가포르 때는 제가 좀 아빠한테 쫄긴 했어요. 약간 그때는 이제 항공값이 좀 비싸고 이제 어찌어찌 뭐 표 안 돼서 싱가포르 항공 끊으면서 마일리지 못 썼는데, 밴쿠버 갈 때는 아예 초반부터 마일리지를 딱 되는 날짜를 먼저 정해줬어요. 이 기간 내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을 이제 구매를 해줬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이 경험치에는 부자들이 돈을 아끼진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버지께서는 가치 소비는 밀어주신다 하더라도 초콜릿은 그냥 흔히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좀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비로 구별을 해서 이제 좀 하지 않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사실 싱가포르는 이렇게 말 맞아요. 처음 가는 곳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밴쿠버는 사실 제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보내주나 생각했을 때 약간 그때 저도 힘들고 약간 좀 인지했던 것 같아요. 11년 만에 바뀐 고향을 가면서 옛 인연들 만나서 다시 인간관계 정리를 다시 하고. 왜냐면 사실 뭐 틀어지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난 만큼 다시 모두와 회복할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밴쿠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진짜 내가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딱 보다가요. 이제 예를 들어 레이직 브리스님 같은 그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직 브리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레이직 브리스님은 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큰 일을, 그러니까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레이직 프리스님은 일도 되게 쉽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얼마 하지도 않고 막말로 윗사람들한테 싫은 얘기도 틱틱 하면서, 레이직 프리스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레이직 프리스님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책을 딱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이제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의 그 생각과 사고, 그다음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정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알고 모르게 배우는 게 아버지의 습관이, 아버지를 그냥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버지보다 잘 될 수도 있고 물론 안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이거를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잡으려니까 저를 완전히 확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지 프리스님 옆에 계시면 저는 시기와 질투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은 삶도 되게 윤택해 보이고, 제 삶에 비해선 윤택해 보이고 일도 되게 잘해. 근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좀 책을 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논할 수가 있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레직 브리스님을 떠나서 포함해서 여기 있는 다수의 몇몇 분들을 보시면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좀 빨리 캐치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럴 것이다 하면서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딱 되면서, 야, 그래, 배워야 돼. 깨우쳐야 돼. 정말 이런, 그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약간 진짜 막 재벌급으로 있어서 뭐 세금 떼는 모든 그냥 진짜 그냥 한 몇 대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정도 부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 자는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게 있잖아요. 약간 황금 감옥이라고 중동 쪽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요. 황금 감옥이라고 정말 돈은 뭐 그냥 거의 한 10대 이상 물려서 쓴 돈이 오히려 자녀들을 이걸 가는 대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황금이라는 말이 쓴대요. 거기서는. 음, 어쩌면은 부자 아빠 위에 부자 아빠들이 어쩌면 아래가 제일 가난해 좀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황금 감옥을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황금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되게 힘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레직 브리스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직 브리스님이 생각하실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사실 있으시면. 이건 시기마다 다 바뀐 것 같아요. 옛날 시대마다 바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일 뽑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엔 진짜 백날 잘해봤자 뭐 왕 아래면 다 됐지만 왕이 아니면 뭔가 똑똑해서 안 됐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역전할 수 있는 게 마련되고 있잖아요. 근데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고 어떻게 역전하냐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돈 벌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근본적인 거라 생각해요. 와, 그래서 레직 브리스님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읽혀진 거예요? 아직 전 제대로 읽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겸손, 겸손. 네. 단지 저는 약간 그냥 시기별로 갑자기 이제 그 부자된 사람들 좀 보면서 생각한 게, 뭐 산업혁명 때 이제 시작했을 때는 발빠르게 기기를 산 사람이 부자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뭐 당장 2010년 NFT 샀고 NFT도 뭐 갑자기 크게 올린 사람도 있고 뭐 컴퓨터를 먼저 대입한 사람이 이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발빠르게 빡 채가야 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약간 사회들만 보면서. 그게 결국 음.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발빠르게 채가다는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는 걸 빨리 채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트님도 이렇게 막 채팅에 남겨주셨는데 정말 대단하다, 깨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레직 브리스님한테 오늘 또 깜짝 놀랐던 게 두 가지. 그냥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 이상인 된 사람들이 세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직장인들도 세금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천 징조에서 이제 그 돌려받는 그 세액을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근데 있거든요. 그 있잖아요. 그 네. 100억을 벌고 물려줄 때, 그 밑에 자신한테 들어온 건 28억이래요. 세금 다 떼고 나면. 100억 중에 28억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니어스의 뭐 세율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뭐 네, 맞아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진짜로 28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딱히.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럼 진짜로 100억 중에 28억, 73억, 72억이 날아간 건데, 아, 28억만 남는다고요? 우리 28억만, 70%. 이렇게 100억은 다 떼고 아, 28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밑에 세대한테는. 그래요? 오. 그래서 72억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사업가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뗀다 해서 이제 안 네, 좋게 맞아요. 보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그 세금 문제는 시야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그걸 듣고 약간 이해는 갔어요. 탈세한 사람은 절대 옹호는 아니지만 왜 탈세 시도했는지 이해는 가더라고요. 73억 가지고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왜 그런지 이해를 하는 건 있는데, 물론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유혹이 엄청 셀 것 같아요. 그쵸. 유혹은 당연히 있죠. 내가 이렇게 벌어서. 73억이면 그 엄청난 네. 유혹을 부리기 충분한 돈이니까 그 네. 유혹 모든 걸 탈세하는구나 생각 들었던 거죠. 그쵸. 이제 우리가 또 그쪽 리그를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으니까 그쪽 리그를 뭐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가 형성이 되고 나면 돈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존심, 명예로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8억이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중에 72억을 내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 걸로 봤어요. 근데 약간 그래서 그분들 많으니까 약간 승승장구하고. 환원은 적당히 해야지 이거예요. 환원은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깡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세금 문제는 이거는 제가 정말 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코멘트. 또 생각에 따라서 또 네. 시선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우리 이렇게 세금 너무 많이 내서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불을 일어보자고요. 우리도 세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이거 고민하셔야. 그때는 이제 진짜 세무사 쫓아다니고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또 그런 분 입장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우리가 이 프렌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은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자, 우선 그 채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124님 채택 정말 중요해요. 우리 원천중개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연금저축 들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세금을 얼마나 절세 잘 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은, 그쵸, 너무 많이 낸다고 해야 되나? 세금 때문에 싱가포르로 이민 많이 간대요. 네, 맞습니다. 탈세라는 게 아니라 절세. 그러니까 법에 걸리면은 탈세고, 법에 안 걸리면 절세. 그 기준이 있냐 없냐. 그쵸. 자, 이중과세. 네, 법이 탈세를 허용하는 걸 꼬는 거예요. 그냥 법이 허용하는 걸 해서 꼬아가지고 좀 약간 변형을 한다니까 그런 문제여서 사실 절세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합법적에서 정말 베베 꼰 거거든요. 대신 머리가 엄청 좋게 해가지고 진짜 와 내가 컴퓨터 빙의해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돼요. 절세거든요. 네. 이게 세금 얘기하니까 또 하실 얘기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 수트님은 종소세 잘못 계산해서 더 토해냈다. 이거 진짜 억울하죠. 괜히 신경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낼 돈이 아닌데 이렇게 뜯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우리 124님 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좀 아시는 거. 그렇죠. 법인을 세우는 이유가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124님이 여기까지 가시는 거 보면 괜히 제가 아는 척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개인에서 이제 법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이라고 해서 또 맞아요. 법인세도 있지만 이제 또 나가야 되는 또 비용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해서,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서 수투님도 법인세를 얘기하실 정도면은 또 이제 그런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 봅니다. 와, 대단들 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레지프리스님한테 되게 놀랬던 게 딱 두 가지가, 세금 이야기. 이미 이제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서 이거를 고민할 상황이다. 물론 이제 소득이 작아도 세금은 내기는 해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당연히 있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절세를 얘기할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범위가 커졌을 때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서는 이제 상속세가 없대요. 그래서 상속을 굉장히 크게 받은 이제 손녀딸이,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부당하다 해서 저소득층 이제 몇 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내가 상속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렇게 하겠다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저분 진짜 머리 좋네 하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시대 흐름을 알고 또 어떻게 부를 쌓아갈 수 있는지를 또 방법을 아는 사람 같구나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 금액을 상속받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분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감탄하지만 그 뒤에 또 사업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레직브리스님한테 또 놀랬던 게 시대 흐름. 시대 흐름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탄했습니다. 시대 흐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시대 흐름을 잘 타는 건, 내가 이렇게 강에 그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있을 때 순풍을 맞느냐, 역풍을 가느냐, 내가 이제 가는 방향대로 가느냐, 역으로 올라가느냐, 거의 같은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3님, 부모가 세금 열심히 내고 모은 자산인데 상속세로 또 세금 때리는 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일찍부터
자식들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안 물려주려고 조금씩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반반이 있어서 꼭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요즘에 증여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부자들이 왜 금을 골드바라고 하죠? 왜 모으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금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게 되면 세금도 좀 더 이렇게 작게 하고 수수료도 작게 해서 그거를 국가가 권장을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금고에다 쟁여놓잖아요. 근데 팔 때 다 걸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사서 그 금으로 그대로 상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살 때 기록은 있지만 팔 때 기록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상속세 안 내게 그대로 물려주는 방법. 정말 이거 절세의 방법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저희 돌잔치 때 받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형님들 쓰시는 그런 금목걸이 팔찌가 좀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나도 골드바를 사야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물려줄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저희 자녀한테 불행이 꼭 불행은 아니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뭘 하나 보면서 같이 옆에서 울었는데 행복은 좋은 환경, 좋은 곳에만 있었을 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행복에 가까웠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도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국세청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탈세를 하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세금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내셔야 우리 이렇게 전문 용어 두들겨 맞는 거를 피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지름길이기 때문에 세금 어느 정도 내십시오. 세금 무조건 나 돈 내는 게 아까워 하면서 자꾸 움츠러지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쫓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국세청에서 찾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좀 살아봅시다. 네, 그 정도의 부를 좀 한번 갖고 가보세요. 네. 진짜요? 이거 몰랐다라는 얘기가, 네, 없어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기장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걸린다고 하고, 수투님과 124님, 이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시간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세금은 저는 약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서요. 세금 많이 내는 거를 옛날에는 되게 불행했어요. 이거 내가 좀 아끼면 어떻게 됐을 텐데. 근데 실제로 제가 법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집을 급하게 좀 며칠을 후다닥 팔았어요. 후다닥 파는 과정 속에서 비과세가 걸린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집을 딱 파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비과세 구간이 아니었으니까 집을 팔면서 세금을 냈거든요. 세금을 내면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벌었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니 감사하게 생각하자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제가 이론. 그래서 그 이론을 생기면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벌었으니까 내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면서 그냥 기쁘게 돈을 딱 내고 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마지막 집이 비과세가 된 거예요. 걔가 제일 세금이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이 있었네? 왜 이렇게 너무 쉬운 거를 내가 이렇게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부동산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다가 때려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에이씨, 공부 안 해. 막 이러면서 도망을 갔었는데 그거가 이렇게 맞물린 거죠. 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이걸 빨리 팔고 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딱 했는데 세금을 앞에서 내왔던 게 뒤에 가서 큰 금액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경우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국세청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면세 그다음에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그분들이 종이 한 장 딱 던져주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집안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긴 우리가 그렇게 집안이 망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을 키워봐야 되니까요. 자, 맞아요. 법인은 기장도 해야 되고 영수증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파워 있는 세무사를 또 찾아가잖아요. 그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세금을 나중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를 탕감해주는 이 과정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비싼 세무사의, 그러니까 비싼 세무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 잘하는 세무사. 그래서 세무사를 친구랑,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세무사랑 지금 세무사 직원이라도 친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하찮은 개인일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계속 흐르는 먼 미래에는 어마무시한 부를 이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집이 되게 구축 아파트, 되게 오래된 집에서 월세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를 유지를 하다가 제가 요번에는 저희 집을 투자랑 상관없이 내가 버리는 돈이 될지라도 나 여기를 가야겠다는 저의 꿈 같은 집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제가 꿈꾸고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 집이 딱 나타나는 순간 저희 남편을 보거나 과거에 어느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를 않았는데 집을 보고 첫눈에 딱 반해서 제가 후다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테크상으로는 잘했다 나쁘다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좀 반했겠죠. 근데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 오면서 뭘 느꼈냐면 환경이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것을 자꾸 보여주고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해주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고래 사장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래 사장님 나중에 일찍 오시면 노래 한 곡 시킬 거니까 죄송합니다. 30분이 되셨으니까 사진 한 번만 찰칵 제가 다시 찍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경이 딱 바뀌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이를 출산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해라. 그래야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해도 내 환경이 너무 그지같이 깔려 있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거 10가지 중에 하나를 찝어내는 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환경인데 좋은 것만 보래. 아니 어딜 보고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하늘이잖아요. 그래 하늘이 좋다 이렇게만 보면서 제가 항상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웃고 계시고요. 하나같이 되게 좋은 환경에 뭐 친절을 베푸는 곳에 딱 제가 환경을 딱 옮겨버리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평화롭게 나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줄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레식프리스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와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제 얘기는 이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44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은 정말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124님께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배울 점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또 책을 보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그래 맞아 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야 당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새로운 길이 또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목요일 4시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가지고 5주더라고요. 5주를 이제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치가 많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를 보면서 깨우침이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오히려 저는 되게 부러운 아빠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조언을 해줬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억대 부자는 아니에요. 억대 부자는 아닌데 제가 너무나도 가난에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아, 네. 맞아요. 1, 2선이 현장에 정말 답이 있고 내가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이런 책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경험치와 엄청난 노하우를 또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몰랐을 때 이런 책들이 참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현생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소소한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긍정적으로 보셨는지 부정적으로 보셨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이 조금 얘기를 하면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그다음에 나의 자산은 이렇다. 근데 거기에 왜 그런 내용을 쓰셨는지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거기서는 부자 멘토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누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산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나는 과거에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 하는데 어마무시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감사합니다. 제가 책에서만 보던 부자시군요. 제가 꿈꾸던 부자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군요.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딱 하시는 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고 노력한 것처럼 살고 있었다.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거를 먼저 저한테 내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있고 없고는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부자는 아니고 노력한 것처럼 살고 있다. 그리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월세로 몇 개가 있어도 나는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또 뭘 느꼈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안에서 부자라고 하는 부자 리스트를 딱 보면,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도, 그분들이 가진 거에, 근처라고 할게요. 근처도 못 간 사람이 제가 부자 멘토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겠냐마는 제가 이렇게 찌질하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뤄온 것이 제가 이렇게 평범한 집안에서 살았던 아이로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뤘다면 평범할 수 있겠지만 제 상황이나 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만 제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참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오지랖에서 그래서 제가 꼰대라는 얘기는 살짝 빼고요. 다음에 좀 쓸게요. 꼰대를 빼고 그냥 북라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간 부자가 최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48시간 그 이상으로 만든 사람이 부자죠. 왜? 그 이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게끔 끌고 오는 건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는 부자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나의 주머니는 텅 비어있고 계속 나는 돈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환경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면 혹시 그게 지금 이 삶이 내 이 시점이 그러고 있다라면 우리가 금융 공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제 자산 부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요즘엔 너무 흔해 빠진 정보처럼 됐지만 이거를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부해라 했고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런 책을 보면서 저도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절대 이런 이야기들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누군가 주어지지 않겠다. 저도 예전에 책을 보면서 왜 학교에서는 경제교육을 안 시켜? 왜 이런 교육을 안 시켜? 그래서 왜 나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어? 이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굳이 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들만의 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정보를 오픈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또 자산이 또 순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꿈꾸시던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한 10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 시간만 조금 쪼개가지고 부자들 아니면 또 금융에 대해서 한번 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들어오면 자산을 사는데 돈을 쓰는 거가 제가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소득이 딱 생기면 저축부터 딱 떼어놓고 나머지를 생활을 해라. 이거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익숙해서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와중에 저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자 이상으로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은행의 저축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자산에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투자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밀어놨던 거를 요번 차례 싹 갈아엎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거나 이런 개념들,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제 제가 금융자산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태도, 마인드에 대해서도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내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내가 조금 시간을 쪼개서 이런 자산이나 이런 투자에 조금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짜 커다란 부분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루어오는 성과에서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고 들어와주는 정보에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멋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자는 되고 싶은데 행동을 안 한다면 이거는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 근데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면. 그리고 이 실패를 내가 봤을 때 나도 실망하지만 타인이 봤을 때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근거 자료가 되고 그 과정이 내가 싫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는 당연히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리스트 안에 실패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실패해야 되지 이렇게 리스트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당연히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탁탁탁 털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달리기 얘기하잖아요. 100m 달리기. 우리 이거는 진짜 100m 달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00m 달리기에서 우리가 막 뛰었는데 누가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자는 1등 한 사람이 주어지지만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탁탁탁 털고 손 탁탁 털면서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그래서 아님 말고가 되게 창피했어요. 예전에는 쟤는 잘 못하는 거니까 쟤는 뭐 말만 이렇게 뻔지르하게 하고 결과물이 없네.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얘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멈추지 않고 다시 간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서 제가 진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을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환경은 너무 죄송해요. 여기 그 정도는 안 계시겠죠. 가난한 사람은 되게 거절이 많고요. 안대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너 때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 환경이 많아요.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가난한 아빠는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다라는 그런, 죄송해요.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빠는 너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서 가슴이 아프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탁탁탁 털고 그럼 좀 어때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2선이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금수저가 아니면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운동장 밖 리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출발점이 진짜 많이 틀렸으니까요. 그러기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 세상에서 존중받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가슴에 딱 심어둘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 중에 아니야, 네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 자신이랑 싸우다가 너무 힘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잠을 자세요. 그냥 푹 자세요. 아니면 그냥 운동을 하세요. 밖에 나가서 그냥 달리기 하세요. 그리고 탁탁탁 털고 나는 이 세상에 존중받을 사람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했을 때 또 저항이 온다면 또 달리기를 하세요. 그냥 달리기.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가 그게 맞아, 난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성과는 반드시 바뀐다고 얘기하는 이 뻔한 뻔짜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 그 비행기를 탈 때 그냥 이코노미 타지 말고 비즈니스로 그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비행기를 안 타봐서. 그 앞에 이제 그 자리도 넓고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타보라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식당에서 대우를 한번 받아보라고 했잖아요. 저 가난할 때 거기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거기서 막 친절을 베풀잖아요. 저 가난할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 상대방들이 나한테 베푸는 친절이 내가 돈을 쓰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요. 이 마인드를 벗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걸로 만들어낼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래,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기 당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또 대우 안 받던 사람 갑자기 대우를 받고 그거를 또 좋아하시면 또 사기 당하니까 부자 멘토가 저런 얘기 했었는데 왜 나는 사기 당하지? 그거는 그런 좀 틀린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좀 이렇게 보상을 받았을 때 또 그렇게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나한테 커다란 무언가를 줬을 때 나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도 굉장히 많은 제 깨우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는 너무 꼰대 같은 얘기 아닐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닐까 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또 저에게 또 응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르겠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부자 아빠 이야기 또 제가 또 다음에 너무 감동 깊게 받았던 그 포인트를 하나 찝어서 또 저의 이야기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저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언제든지 해주셔. 그러면 제가 폼을 한번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스스로 설득할 수 없다고 하면 저도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바깥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를 딱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긍정과 부정이 싸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이 맞아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객관적으로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가 한 가지 팁으로 더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신신님, 아이고, 네, 크레센도님,
박수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너무 소중하게 잘 듣고 있고, 아우, 고맙습니다. 자, 신신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아,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과 우리 신신님을 보면서 보상 없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저번주에 했던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네, 그리고 우리 사랑이 언니, 호텔 회장 엘레클래스님, 네, 크리센더님, 반응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양마마님, 수트님, 그 다음에 우리 대리사님, 123님, 채팅 너무 힘이 됐어요. 채팅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가끔 제가 조금 꼰대같이 저희 주장만 이야기할 때는 너무,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네, 군맘자리님, 응원합니다. 레지프리스님, 다음에도 오셔서, 그러니까 부자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네, 우리 키키카카님, 네. 에코짱님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로 간다님 링크 안 보냈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나, 해운장님 오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자봉련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트님이 있어서 언제나 제가 든든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센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자 멘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저도 참 우습지만, 저는 지금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저보다 내년에, 내후년에 제가 엄청 커진다라는 그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써도 된다. 스스로에게 인정을 하면서 하는 거라 사람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표현에서 좀 부족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가난하게 사셨던,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끊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그 목요일 4시 아니면 금요일 4시, 목요일 4시는 저는 괜찮은데요. 혹시 겹치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요일 4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방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